여러분, 믿기시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 곁에서 늘 힘없고 약한 척 하시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제 고백은 참으로 길고도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히들 말하는 치매 증상이구나. 노인이 되시면 다들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며느리로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절대로 눈치조차 못 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어눌해지고 밥상에 앉아 있으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시면서 이게 뭐였더라 하고 중얼거리시길래 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진짜 치매가 오시나 보다 싶었지요. 제가 옆에서 어머니, 이거 고등어예요. 좋아하시잖아요 하면 어머니는 허허 웃으시면서 내가 또 깜빡했구나 그렇게 넘기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깜빡깜빡 하신다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다가 무심코 오늘은 퇴근 늦을 거야? 라고 말한 걸 거실 끝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늦는다잖아. 애들은 밥 챙겨 먹였냐? 하고 끼어드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말의 맥락을 딱 잡고 끼어들 수 있나? 그때 잠깐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아직 초기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미묘하게 어머니가 저를 곱지 않게 바라보신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한 게 제가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다 보면 부엌문 틈으로 어머니 눈길이 스치는데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허공을 보는 것 같다가도 순간순간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저는 괜히 섬뜩해서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하고 웃으며 물으면 금세 시선을 피하시며 아냐, 그냥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네 하고 얼버무리셨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셔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친정엄마는 멀리 계셨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했지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엄마는 내가 좀 잘 챙겨드려. 내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달랑하고 나가버리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가 밥상 차려드린 걸 안 드실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하고 여쭈면 멀뚱히 쳐다보다가 이거 내가 먹는 거 맞아? 라든가 내 밥그릇이 이거였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어머니, 네, 맞아요. 이거 어머니 거예요 하고 챙겨드렸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잠깐 부엌에 가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제 그릇에 젓가락을 쓱 넣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치매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표정이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흘깃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방을 청소하다가 시어머니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날짜별로 적힌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며느리, 오늘도 늦잠. 며느리, 반찬 짜다. 며느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음.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치매라면서 이런 걸 이렇게 또박또박 기록해 두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 수첩 뭐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내가 언제 쓴 거냐? 기억이 안 나네 하고 넘기시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분명히 제 눈을 스치며
번뜩이는 빛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이 그 수첩을 제 손에서 순식간에 빼앗아 서랍 깊숙이 감추시는 모습, 여러분, 그게 정말 치매 환자의 행동 같습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나? 아니면 일부러 연극을 하시나?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그런데 남편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에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엄마가 왜 그럴 리가 있어? 치매라니까 그러는 거겠지. 당신이 요즘 피곤해서 예민해져서 그래.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 제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촉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허둥대는 척 하시면서도 밤에는 몰래 방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응,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며느리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 말씀이 제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어머니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작은 미소, 무심한 듯한 손짓, 밥그릇에 젓가락을 놓는 그 사소한 행동들까지도 모두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매를 가장한 채 저를 지켜보고 기록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게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더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언젠가 이 모든 걸 터뜨리시려는 건 아닐까? 제가 몰래 한 말, 제가 남편에게 했던 불만들, 심지어는 제가 속으로만 삼켰던 한숨들까지도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신다면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일이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아이들 숙제 봐주고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잣말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중얼거리시는 줄 알았는데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그게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하듯 또렷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얘가 그러더라. 반찬이 맨날 짜다고. 얘가 그러더라. 남편한테 뒷말을 했다더라.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들었어. 절대 모를 줄 알았겠지. 그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건 그냥 치매 환자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한 문장이었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아 부엌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허허 웃고 계셨어요. 마치 방금까지의 그 말들은 꿈처럼 사라진 듯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꼭 얘기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했죠. 여보, 나 진짜 이상한 거 들었어. 어머니, 분명히 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 혼잣말이 아니라 무슨 증거를 남기듯 얘기하시더라니까.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에이, 또 시작이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하다니까. 엄마가 뭘 기억해? 아까도 내 이름 헷갈리시던데? 나를 아빠라고 부르셨어. 아니야. 그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진짜 치매라면 그렇게 또박또박 나에 대해서 적고 혼잣말로 구체적인 걸 말할 수가 없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내가 볼 땐 그냥 병이 진행되는 거야. 치매 환자도 맑을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어. 그런 걸로 괜히 엄마 의심하지 마. 당신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 여러분,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괜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취급했죠. 하지만 제 눈과 귀가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큰애가 숙제를 안 한다고 제가 잔소리를 했거든요. 숙제 좀 해라.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힘들어 하면서 약간 화를 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애들한테 화를 내잖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엄마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할 거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멀뚱히 쳐다봤지만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금세 멍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뭐라고 했니? 나 요즘 자꾸 헛소리를 해서 큰일이네 하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건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저를 겨냥한 경고였어요. 그때부터는 집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시어머니가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면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웃으면서 그래, 며느리도 힘들지. 근데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조심해 같은 뉘앙스를 흘리시곤 했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들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서 숨 좀 돌리고 있으면 시어머니 방 창문 사이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셨지만 그 순간마다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치 제 집에서조차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매 순간 나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심판한다는 그 공포.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친척들이 집에 모인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치매라며 말도 더듬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던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너무 또렷했어요. 친척들이 웃으며 형수님,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죠. 아휴, 내가 치매라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줄 알지.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남편한테 뭐라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그 말에 친척들이 순간 웃음을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고 웃으며 수습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멍청해서 모르는 줄 알았겠지?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손발이 얼어붙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였어요. 저는 아이들 재우고 방을 나왔는데 거실 불빛이 은은히 켜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와,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순간 겁이 나서 망설였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치매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내가 너 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내 앞에서 무슨 눈빛을 보내는지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제 말을 뚝 끊으셨습니다. 입 닥쳐라. 내가 왜 치매인 척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착한 척, 효부인 척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약해진 줄 알고 날 무시할까봐, 내가 그냥 바보인 줄 알까봐, 그래서 지켜본 거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심? 내 눈빛이 다 말해줬다. 피곤하다는 눈빛, 귀찮다는 한숨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 치매라면 못 본 줄 알았지? 여러분, 그때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남편 몰래 은행 가서 상담받은 것도, 내 집을 담보로 대출하려고 한 것도, 내가 그걸 몰래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 말에 제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잠깐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가 너무 벅차서 은행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내가 치매라서 기억 못할 줄 알았지? 나는 다 봤다. 내 서류 뒤적이는 거, 내가 남편 몰래 전화하는 거,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보고 싶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살림 때문에 잠깐 상담만 받은 거예요.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어머니를 속일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넌 기회만 있었으면 내 집을 내 손으로 팔아치웠을 거다. 그게 내 본심이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모시면서까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왜 제 아이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차갑던 눈빛 속에 잠깐 흔들리는 연민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금세 그 빛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다. 치매라 생각하고 안심하지 마라. 나는 다 기억한다. 다 본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삶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가 치매를 가장한 이유가 단순히 저를 시험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낯선 남자와 통화를 하시는 걸 들켰습니다. 응, 나 아직 기억 또렷해. 근데 얘들이 다 모르는 줄 알지. 내가 그때 그 일도 다 기억하고 있어. 언젠가는 밝혀야겠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단순히 저와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한 더 큰 무엇이라는 걸요.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다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결국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는데 안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아직 다 기억해. 그때 사고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 안 했지. 근데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아. 준비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시어머니 거였고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고,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찌르며 박혔어요. 우리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사고가 있었다는 걸까요?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셔. 그날 밤 사고 준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당신 알고 있는 거 없어요?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얼버무리듯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또 괜한 걸 들은 거 아냐? 우리 집에 그런 일 없었어. 없었다고? 그럼 왜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슨 일 있는 거 맞잖아. 남편은 고개를 떨구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그날 엄마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엄마는 한 번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었지. 그냥 기억 안 난다고만 했어. 그래서 우리도 더는 묻지 않았어. 그런데 만약 엄마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게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그날 밤 사고가 뭐예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세요? 저도 가족인데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똑바로 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시아버지가 죽던 날 사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술에 취해 넘어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저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내가 죽인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본 걸 말하지 않았지. 내가 모른 척 했지. 경찰이 물어도 기억 안 난다고 했지. 근데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때 누가 있었는지, 누가 시아버지를 밀었는지.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어머니? 누가 시아버지를 밀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망설이다가 결국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내 남편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아버지를 밀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랑 아들이 크게 다퉜어. 재산 문제로. 화가 난 남편이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지. 하지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치매인 척, 기억 못하는 척 입을 닫았던 거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의 모든 걸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효자라 믿었고 저는 시어머니가 치매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뒤집혀버린 순간이었죠.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왜 숨기셨어요?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순 없었지. 하지만 며느리, 이제는 알아야겠다 싶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얼마나 속으로는 내 아들을 원망하는지 내가 다 봤다. 내 눈빛 하나, 말투 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이 짐을 함께 져야 해.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의심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똑똑하고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폭탄 같은 진실이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이들 방에 들어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그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없을까봐 제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날 밤 이후 저는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남편 얼굴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남편이 아버지를 밀었다고? 그게 사실일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저를 옭아매려는 거짓일까?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날 밤 사고에 대해 말씀하셨어. 당신이 아버지를 밀었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엄마가 했다고? 말도 안 돼. 엄마는 기억 못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어머니는 다 기억하고 계셔.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셨대. 모든 걸 보고도 모른 척한 거야. 당신을 지키려고.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하듯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말해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남편은 결국 입술을 떨며 고백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랑 크게 다퉜어. 사업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늘 나를 무능하다고 몰아세우셨잖아. 그날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내 아들이냐 하시면서 내 멱살을 잡으셨지. 순간 나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 그래서 손을 뿌리쳤는데 그게 아버지를 밀게 된 거야. 하지만 난 고의가 아니었어. 그냥 뿌리친 거였다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럼 결국 당신 손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걸 어머니가 다 보고 계셨던 거야. 치매라면서, 기억 못한다면서 사실은 다 알고 계셨던 거라고.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엄마는 그걸 지금까지 숨겼지? 왜 이제 와서 당신한테 말한 거지?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내가 왜 이제 와서 인정하니? 나는 그날 내 눈빛을 다 봤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던 내 얼굴, 그걸 어떻게 잊겠니? 그래서 내가 입 닫고 있었던 거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며느리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내가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니?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며느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죄는 이제부터 내 인생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깬 거였죠. 큰애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할머니가 울고 계세요? 남편은 울음을 삼키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아빠가 잘못한 게 있어서 혼나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애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진실은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치매인 척하며 본 건 내 죄를 숨기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를 보면서 알았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 불행해질 거라는 걸.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제발 나는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순간의 실수였다고. 왜 며느리 앞에서까지 날 죄인으로 만드냐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거다. 누구나 순간의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죄인인 건 그걸 감추고 살아왔다는 거다. 그걸 엄마인 내가 대신 짊어져야 했다는 거다. 여러분, 그 말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남편은 무너져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진실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집안의 진실이 이렇게 무겁게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치매라 믿었던 시어머니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모든 걸 지켜본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어요.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울곤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집안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치매를 가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렷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명히 이런 말이 숨어 있었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다 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다 기억한다. 남편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살 자격이 없어. 난 아버지를 죽게 만든 놈이야.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 제발 정신 좀 차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울먹였습니다. 당신도 나 미워하지? 엄마처럼 다들 나를 죄인으로 보는 거잖아. 당신 눈빛에서도 다 보여.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난 당신을 끝까지 믿고 싶어. 내가 남편으로 선택했잖아. 우리 아이들의 아빠잖아. 제발 포기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남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죄인이라 규정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숨기고 도망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때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날은 실수였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부러였는지 실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 손끝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다. 여러분,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점점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게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마치 판사처럼 단호하게 선고를 내리고 있었고, 남편은 죄수처럼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시험하듯 감시했죠. 심지어 아이들마저 불안에 떨며 제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건 집안의 치부였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그래서 저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히고 잠에 들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속삭이는 꿈이었어요.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기억한다. 눈을 떠도 그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쓰러진 채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너희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치매인 척 했던 거다. 너희 아빠를 감싸주려고. 하지만 이제는 다 말해야겠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큰애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가 그냥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 속에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눈을 보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죄인이다. 내 할아버지가 죽게 된 건 다 아빠 탓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애들은 평생 상처로 안고 살아야 돼.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진실이 중요해도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상처를 줘야 했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이들이라고 모를 수 있겠느냐. 차라리 지금 아는 게 낫다. 상처는 아프지만 언젠가는 약이 된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아빠를 피했고 남편은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지켜보며 내가 다 기억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남편도 시어머니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아이들의 눈물. 저는 그 모든 걸 혼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립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아빠를 외면했고 남편은 죄책감에 무너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감시했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잠겨있던 서랍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마주했어요. 편지에는 시아버지와 어떤 낯선 여자 사이의 대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아직 중학생이던 시절이었어요. 오늘 밤에 만나. 아이들 몰래. 그녀는 모르게 하자. 당신은 약속했잖아. 내 아이도 책임져 준다고.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어린 소년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제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보다는 제 시어머니와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봐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숨이 멎을 듯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본 그대로다. 내 시아버지에게는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 남편의 배다른 동생이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배다른 동생이 있다고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사고로 죽었다. 하지만 내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내 시아버지가 그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결국 가정이 흔들리자 내게 털어놓았지.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 이유도 사실은 그 아이 때문이었다. 여러분, 저는 몸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단순히 재산 문제로 아버지와 싸운 게 아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내 동생이 사실은 내 아이였다. 내가 지금껏 알던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야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내 남편이 아버지를 밀쳤다. 아니, 밀었다기보다는 뿌리쳤다고 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버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고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남편은 지금까지 진실도 모른 채 죄책감에만 시달려 온 거잖아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걸 숨기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도 약속했으니까.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다. 내가 이 집안의 진실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술에 절어 쓰러져 있었지만 저는 그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알아야 돼. 당신이 아버지랑 싸운 진짜 이유, 그건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 아버지가 당신한테 배다른 동생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래. 당신은 그 충격에 아버지를 뿌리쳤고, 그게 사고로 이어진 거야. 그게 진실이야. 남편은 눈을 크게 뜨더니 얼어붙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저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단지 충격을 받았을 뿐이야. 어머니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지금껏 숨긴 거야.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야? 나는 무슨 인생을 산 거야? 왜 나는 진실도 모른 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맞다.
하지만 내가 짊어져야 할 건 여전히 크다. 내 동생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그 모든 게 너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치매인 척하며 너를 지켜본 거다.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끝내 스스로를 버릴까봐.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나 이제까지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믿고 살아왔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더 깊이 죽이기도 하니까. 나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거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야 할 때가 왔다. 여러분, 진실은 늘 해방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진실은 우리 가족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고백 이후 집안 공기는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죠. 남편은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다 거짓이었어. 아버지는 나를 무시했고 결국 다른 여자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다니 나는 그냥 바보였던 거야. 그의 눈빛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다가가 아빠, 괜찮아? 하고 물으면 그는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괜찮아야 하는데 아빠가 괜찮지 않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싶었지만 제 소나기에서 그는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죠.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괴물이라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 고통을 어머니는 뻔히 보면서도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어야 했을까? 내 남편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치매인 척하며 입을 다문 거다. 그게 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지키는 길이요? 남편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망가졌어요. 아이들까지 상처받았어요. 어머니가 지키신 건 남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침묵이었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엔 미묘한 흔들림이 보였어요. 그 눈빛엔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할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예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고였던 거야. 아빠도 피해자야.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미 어른이 된 듯 차가웠습니다. 근데 왜 할머니는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요? 엄마 말이랑 할머니 말이 달라요. 그럼 누굴 믿어야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 우리는 믿음을 줄 수 없는 부모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도 무너졌습니다. 늦은 밤 저는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입을 닫아서 모두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치매인 척만 하지 않았어도.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단호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죄책감에 짓눌린 한 인간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라는 걸. 치매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은 무너져 있었고 아이들은 혼란 속에 울고 있었고 저는 고립된 채 절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은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휘저었고 남편은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차라리 서로 소리라도 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단순히 밝혀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우리 각자의 어깨를 짓누르며 삶을 부서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의 무게, 시어머니는 침묵의 무게, 아이들은 혼란의 무게, 그리고 저는 고립의 무게. 그 모든 무게가 한 집안 안에서 서로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 드러난 뒤 우리 집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했고 남편은 여전히 출근해야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돌보며 무너져가는 집안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택의 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사실이니까. 저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건 사고였잖아. 당신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 어머니도 말씀하셨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든 뭐든 그 결과는 같아. 아버지는 내 손길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고, 이제는 그 죄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아이들도 더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거든요. 그는 절망 끝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내세워 가족이라도 살려보려는 선택을.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내가 스스로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그날 내가 아버지를 뿌리치는 걸 봤지만 그건 사고였다. 고의가 아니었다. 그걸 왜 죄처럼 안고 가려 하니?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의든 아니든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내 손끝에서 비롯됐어요. 나는 평생 도망쳤고 엄마가 그걸 숨겨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치매인 척했는 줄 알아? 내가 스스로를 망가뜨릴까 봐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그럼 내 희생은 뭐가 되니? 내가 그동안 짊어진 침묵은 뭐가 되냐고.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울부짖음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아이들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큰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거 싫어. 아빠는 우리한테 좋은 아빠였어. 그냥 실수였잖아. 우리랑 같이 있어줘. 작은아이는 오열하며 아빠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 아빠 없으면 우리 어떡해. 아빠 필요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희를 지켜야 하는데 아빠가 그럴 수 있을까? 아빠가 너무 무서운 거야. 아빠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까지 거짓 속에 살아야 할까 봐. 아이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죄인이 아니야. 그냥 실수한 거야. 우리 아빠는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아이들이 우리 모두보다 더 큰 어른 같아 보였습니다.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우리를 잠시나마 붙잡아 주었으니까요. 저 역시 결심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이 집안을 붙들 것인가. 저는 눈물을 닦고 남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아빠인지, 어떤 남편인지야. 나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 아이들도 당신을 원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지켜줘. 진실의 무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질 거야. 혼자 지지 마. 남편은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서 희미한 빛이 다시 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절망 끝에서 가족의 손길이 그를 붙잡아 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결국 무너져 흐느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늦게 말했다. 내가 치매인 척하며 지켜본 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더 아프게 만든 거였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해 주셨으니 됐어요.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붙잡고 살면 돼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고 떨렸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오해와 벽이 조금은 무너진 듯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우리 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함께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아이들 앞에서, 당신 앞에서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무너뜨린 이 집을 다시 세우는데 내 모든 걸 걸겠어. 그의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예전의 공허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속죄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야. 아이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 비밀은 없지? 나 이제 엄마랑 아빠, 할머니 다 믿어도 되는 거지?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비밀은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만 말할 거야.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야. 작은 아이는 천진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럼 우리 다시 같이 놀자. 아빠도 할머니도 다 같이. 여러분,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와 단둘이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기, 나는 너를 오해했다.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 아들을 원망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치매인 척하며 널 지켜봤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두려웠던 건 나 자신이었다. 내가 침묵으로 모든 걸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거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자신을 탓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됐고,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늦었지만 결코 헛된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눈물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서로를 속이지 않겠다고. 남편은 작은 가게를 열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에 나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일기를 쓰며 이 시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숨기고 가장하고 외면했던 시간 대신 진실을 기록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로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서로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고 언젠가는 무게가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 중요한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혼자라면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바로 그런 존재 아닐까요?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미움이 치밀어 오를지라도 결국은 서로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무섭지만 진실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희망이 된다는 걸요. 여러분, 치매인 척 모든 걸 숨기고 있던 시어머니의 이야기. 그 속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사랑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진실 앞에서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 속에서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까?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세요. 그것이 비록 아프더라도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